이번 주 역대급 상승장이 온다? 지난주 코스피가 하루에 7.89% 무너졌는데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밤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이 무너진다고 곡소리가 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하루에 14%대 17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개미들은 겁먹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큰손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폭락 바로 다음날 기관이 하루에만 2조 원 넘게 쓸어담았거든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폭락에도 코스피 목표치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고요. 왜 큰돈은 이 폭락장을 완전히 다르게 읽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답이 전부 이번 주 5일 안에 들어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하나씩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이벤트가 시간표처럼 박혀있거든요. 이 5일을 모르고 이번 주를 맞는 건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딱 3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무슨 일이 터지고 각 요일에 딱 하나씩 뭘 봐야 하는지. 둘째,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와 나스닥이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셋째, 이 시간표 뒤에 숨어있는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진짜 큰 그림까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주 제일 중요한 날은 화요일입니다. 왜 화요일인지는 조금 뒤에 아시게 될 거예요. 가기 전에 30초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폭락의 방아쇠는 메타였어요. 메타가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서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파는 클라우드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시장이 이걸 컴퓨팅이 남아돈다고? 그럼 그동안 AI에 과잉 투자한 거 아니야? 라는 공포로 읽은 겁니다. 그날 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10%대, 인텔이 9% 빠졌고 그 충격이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와 삼성전자 마이너스 9%,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14%대, 코스피 마이너스 7.89%라는 숫자가 찍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날 밤 나온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되게 나빴는데 다우는 오히려 사상 최고로 올랐어요. 왜냐? 지금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던 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었거든요. 등산으로 비유하면 배낭 속 제일 무거운 돌덩이가 금리 인상 공포였는데 고용이 식었다는 숫자 하나가 그 돌덩이를 빼준 겁니다. 짐이 가벼워졌으니 발걸음이 빨라진 거죠. 실제로 시장이 반영하는 금리 인상 확률은 발표 직후 뚝 떨어졌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4.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반도체에는 메타발 소음이라는 악재, 시장 전체에는 금리짐이 가벼워졌다는 호재. 이 두 힘이 부딪히는 링 위에 이번 주 5일짜리 시간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시간표를 하루씩 뜯어보겠습니다. 월요일 7월 6일,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돈의 문. 원달러 외환 시장이 이날부터 사실상 24시간 거래를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는 새벽에 원화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불편해했는데 그 불편함을 걷어내는 첫날인 거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절차. 이날부터 해외 기관들에게 이 주식 얼마에 얼마나 사실래요? 하고 묻는 수요 예측이 시작됩니다. 월요일에 보실 건 하나예요. 환율이 안정되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파는 걸 멈추는지. 이게 한 주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이에요. 화요일 7월 7일. 이번 주에서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아침에 나와요. 잠정 실적이 뭐냐? 성적표 전체가 아니라 총점만 먼저 문자로 날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딱 두 숫자만요. 그런데 시장의 눈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증권가 평균 전망이 사상 최대였던 1분기를 한 분기 만에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 화요일에 보실 건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면 폭락으로 팔 사람이 어느 정도 다 팔았다는 신호. 좋은 숫자에도 빠지면 아직 털어낼 물량이 남았다는 신호예요. 이 하루가 이번 주 코스피의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얼마 전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가 올해 새로 생긴 초대형주 패스트 엔트리 규정 덕에 상장 25일 만에 나스닥 100 지수에 초고속으로 편입됩니다. JP모건은 이 편입 하나로 우리 돈 6조 원대의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스페이스X를 사게 된다고 추산했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금요일에 나올 SK 하이닉스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잠시 뒤에 회수할게요.
수요일 7월 8일, 낮에는 조용한데 밤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돼요. 의사록이라는 건 이미 결과를 아는 회의의 녹취록을 열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위원들이 얼마나 세게 금리 인상을 주장했는지 온도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 대화는 고용이 식었다는 걸 알기 전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매파적으로 나와도 한번 걸러들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수요일 낮에는 포지션을 크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수요일은 폭풍 전야예요. 여기서 힘 빼지 마세요. 총알은 목요일과 금요일을 위해 아껴두셔야 합니다. 목요일 7월 9일, 이번 주에서 변동성이 제일 클 확률이 높은 날이에요. 이유가 3개나 겹칩니다. 새벽에 FOMC 의사록이 한국장에 반영되고 낮에는 한국 옵션 만기. 옵션 만기는 한 달치 파생상품 매기의 정산일이라 장 막판에 지수가 이유 없이 출렁일 수 있어요. 여기에 중국 물가지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 9일에는 SK 하이닉스 ADR의 최종 공모가가 확정돼요. 그러니까 목요일은 흔들리는 게 정상인 날입니다. 이날의 출렁임을 보고 추격 매수나 공포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금요일 7월 10일,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SK 하이닉스 ADR이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해요. ADR이 뭐예요? 하시는 분 계실 텐데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주식을 근거로 미국에서 달러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커는 SKHY. 신주를 찍어서 조달하는 돈은 전부 용인 클러스터, 청주 패키징 공장 같은 시설 투자에 들어갑니다. 물론 새로 주식을 찍는 만큼 단기적으로 지분 이석 우려가 나올 순 있어요. 다만 그걸 미국 패시브 자금 유입이 덮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델타항공 실적으로 어닝 시즌이 막을 올리고 TSMC의 6월 매출도 공개됩니다. TSMC 매출은 AI 수요가 진짜인지 보여주는 현장 검침표 같은 거예요. 금요일에 보실 건 하나, SK 하이닉스 첫날 가격이 한국 원주보다 비싸게 형성되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미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면 그 차이를 노린 거래가 한국 본주 가격을 끌어올리는 통로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서 화요일에 걸어둔 예고편을 회수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25일 만에 지수에 편입돼서 6조 원대 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장면. 이게 바로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가는 진짜 이유예요. 미국 시장에는 나스닥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단체 관광 코스가 있어서 그 코스에 이름이 오르면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삽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 ADR이 지수에 들어가면 반도체 ETF와 나스닥 추종 ETF에서 수억 달러대의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증권가 추산도 나와 있고요. 편입 관찰 기간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스페이스X가 이번 주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듯 미국 시장이 큰 기업을 지수로 빨아들이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하실 질문. 그래서 이번 주 오르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위쪽 가능성이 더 높고 코스피는 주 초반 출렁이다가 화요일 삼성전자 숫자를 확인한 뒤부터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확정된 일정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고 매일 새로 터지는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인지해주세요. 나스닥부터 금리짐이 가벼워졌고 10년물 금리가 4.3%대로 내려왔고 국제 유가도 7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가를 밀어올리던 기름값이 식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되니까 시장의 관심이 메타가 뭘 했다더라 같은 소문에서 실제로 얼마 벌었는데라는 숫자로 옮겨가요. 다만 반도체만큼은 메타발 소음이 다 안 꺼졌기 때문에 위쪽이 돼 반도체가 흔들 때마다 출렁이는 위쪽입니다. 코스피는 어떠냐? 폭락 다음날 장을 보세요. 장중에 크게 밀렸다가 다시 튀어 올랐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게 하나 보였습니다. 기관이 하루에만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받쳐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번 주에 핵심 역설이 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20% 가까이 내려왔는데 코스피 전체의 2분기 이익 전망은 오히려 상향됐어요. 주가는 내려갔는데 벌어들일 돈 전망은 올라갔다. 그래서 화요일 삼성전자 숫자가 눈높이 근처만 나와줘도 실적은 멀쩡하네라는 확인 심리가 붙으면서 방향이 위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론도 좋은 실적 내고 빠졌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마이크론은 주가가 몇 배씩 오른 꼭대기에서 실적을 발표했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전에 이미 폭락으로 두들겨 맞은 상태입니다. 뉴스에 팔 사람들이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상당 부분 팔아버린 거예요. 파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금을 미리 낸 셈이라 같은 좋은 실적이라도 이번엔 낮아진 눈높이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로 작동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성의 이야기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숫자보다 발표 직후의 반응입니다. 균형을 위해 리스크도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메타발 AI 과잉 투자 논란은 이달 말 빅테크 실적까지 소음이 반복될 수 있어요. 둘째, 국내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못 내린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쪽인데 우리만 인하가 늦어지면 그 기대가 식으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가가 내려온 건 중동이 잠잠해진 덕분인데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에요. 넷째,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쏠려 있어서 악재 하나의 낙폭이 증폭되는 체질입니다. 방향이 위라고 해도 길은 계속 울퉁불퉁할 거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큰 그림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원화가 뉴욕 시간에도 거래되기 시작하고 금요일에는 한국 대표 기업의 주식이 나스닥에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한 주 안에 돈이 드나드는 문과 주식이 드나드는 문이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는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값이 매겨졌는데 이번 주부터는 마이크론, TSMC와 같은 진열대 위에서 세계의 돈이 직접 값을 매기게 됩니다. 폭락이니 반등이니 하는 건 일주일짜리 파도고 그 파도 밑에서는 한국 증시의 체급 자체가 바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월요일과 수요일은 조용히 관찰하는 날, 목요일은 흔들리는 게 정상인 날, 그리고 화요일 삼성전자와 금요일 SK하이닉스, 이 두 개가 방향을 정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화요일 아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오르는지, 그리고 그날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 이 두 개가 같이 위를 가리키면 이번 주 저울은 상승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떻게 보세요? 화요일 삼성전자 눈높이를 넘을 것 같은지, 그리고 금요일 SK하이닉스 첫날 성적표는 어떨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건 확정된 일정을 근거로 한 전망이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 5일 같이 지켜봅시다.